2025년 을사년 새해 정시에 문이 열렸지만 여전히 시장 대응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히 비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2.0 출범을 앞두고 관세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2025년 미국 신차 시장에 대해서 우려보다 한국의 우호적인 이유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해서 리포트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신차 수요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 중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지난 11월 판매량이 1,650만 대를 기록했고 12월에도 1,720만 대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700만 대를 넘어선다는 것은 미국에서 코로나19 이전 때의 피크 수준과 맞먹는 것으로 코로나19 때의 이전의 수요를 모두 회복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에 미국 신차 수요 역시 견조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특히나 내연기관차의 우호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2025년에도 신차 판매는 문제가 없이 순항할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이 정책을 좀 뜯어보자면 먼저 보편적 관세 도입이 가장 기대되고 있고요. 2번으로는 IRA 연비 규제 완화 및 폐지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3번은 자동차 할부 이자 전액의 세액 공제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신차 할부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 속에서 할부 이자도 세액 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부담이 경과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연비 규제 완화 및 폐지로 인해서 내연기관차의 생산과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환율이 고환율 기조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증시 전반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자동차 업종에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관세 효과보다 더 큰 환율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보편적 관세 도입 부담은 환율 효과를 통해서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특히 EU와 일본 등 주요 경쟁국 대비해서 원화 약세가 더 컸기 때문에 수출 경쟁에서 유리한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추세는 지난 4분기 사이에 10% 넘게 급등세를 펼치기도 했죠. 이에 따라 양호한 시장 전망하면서 자동차 업종의 주가 상승 지지해 줄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우려 대비 양호한 실적으로 2025년에도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환율의 실적이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완성차 그리고 지배 이익 연계 주주환원책을 강화를 예고한 현대모비스 등 대형주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나오고 있으니까 자동차 업종에 대한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대한통운을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약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대한통운 이제 7일 배송 이제 네임을 매일 오네 서비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토요일 날 택배시키면 다음 날 월요일까지 언제 기다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대한통운이 이제 뭐 7일 내내 이제 배송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했죠. 이번 달 5일서부터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택배 1위사가 어디야라고 이제 물어보면 대부분 대한통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쿠팡이 1등이죠. 쿠팡이 이제 자체 배송도 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협력사들 것까지 같이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현재 택배 시장의 마켓시의 점유율을 본다라고 하면 쿠팡이 한 34.8%, 그다음에 대한통운이 29%로 대한통운이 2등으로 이제 밀려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좀 타개를 하기 위해서 대한통운이 7일 배송에 대한 어떤 강조를 좀 띄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한통운 하면 지금처럼 좀 약간 하이테크 시대에 뭐 구식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기업의 실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막 그 퀀텀 점프를 하는 실적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정말 꾸준하게 실적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반면에 주가는 지금 굉장히 좀 약간 메리트성이 느껴질 정도로 많이 뭐 우리나라 여타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연중 최저점을 작년 기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모멘텀이 지난주에 좀 나오긴 했었죠. 일단 뭐 신세계, 그다음에 중국의 알리, 뭐 알리바바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CJ 대한통운과 같이 합작법인을 설립을 한다. 일단은 뭐 신세계와 대한통운은 서로 협력사이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난다. 그리고 7일 배송을 한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CJ 대한통운 지금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단계에서 거의 1년 동안 떨어졌기
있기 때문에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 뭐 저평가라고 누구나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하이테크 쪽만 보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실적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좀 약간 다운되고 있는 기업들 조정 시에 지금 이제 뭐 떨어진다라기보다는 기간 조정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조금씩 관심을 보여주시면은 시장이 좀 흔들릴 때 좀 든든한 어떤 포트에서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2024년에는 꽤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러니까 대한통운을 바라보는 시선이 올라가도 굉장히 좀 느리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재작년 말과 작년 초까지만 보면은 한 3달 동안에 거의 100% 상승을 보여줄 정도로 퍼포먼스가 좀 나오면 좋은 기업이거든요. 하나 좀 약간 첨언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 수급보다도 기관 수급이 그러네요. 이 대한통운의 어떤 주가와 좀 연결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기관 움직임이 뭐 나쁘진 않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대한통운 느리지만은 앞으로 주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코닉스인데 오늘 3% 이상의 상승 달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세코닉스는 이제 광학부품 전문 기업이죠. 그래서 모바일 카메라 렌즈, 네. 차량용 카메라 렌즈, 그리고 모듈, 그리고 차량용 램프, 광학부품, 광학필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인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적이 다소 조금 부진하고 적자 기조가 상당히 심했었는데 한 4년 전부터 갑자기 좀 소폭 흑자로 전환을 하더니 작년과 올해는 대규모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 매출도 어느 정도 좀 늘어나는 그런 긍정적인 성장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자율주행 섹터랑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맞물릴 수 있는 이유가 이미 이제 글로벌 AI 기업인 엔비디아에 이 차량용 렌즈를 공급을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엔비디아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소형 컴퓨터 최신 버전인 이 제슨 토르라는 것을 이제 출시할 예정인데 엔비디아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로봇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다 보니까 이 세코닉스도 같이 이제 로봇 관련으로 기업으로 또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를 좀 간단하게 보시면 현재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이 부채가 지금 뭐 획기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로 인해서 자본 총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현재 지금 부채가 감소하면서 늘어난 자본 총계가 한 1,30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현재 이제 시가총액은 830억 정도 수준으로 재무 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주가가 바닥에 놓여져 있어서 시가총액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시장이더라도 우리가 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매년 이제 연구개발도 130억 이상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설 투자도 거의 이제 200억 가까이 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이제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기업이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주가 또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전 주가 위로 후행 스팬이 지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주가가 한 뭐 5,450원 이하로 무너지지 않고 옆으로만 조금만 기어준다면 이대로 단기적인 강력한 상승력도 바닥권에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600원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한 5,4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한번 서서히 한번 모아가 보시고요. 여기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지금 주가가 거의 이제 바닥권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6,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한 번 정도는 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바라보시는데 혹여 이제 이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중기적 상승력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7,3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체질 개선이 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세코닉스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11% 넘게 급등세 36만 3,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방산주가 전부 다 좋더라고요. 박근호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사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좀 오르긴 그러니까 하는데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네, 네.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뭐 축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조선주, 방산주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바둑에서 이제 대마불사라는 단어가 좀 약간 떠오르긴 합니다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여러 여타의 그 방산주들이 이제 트럼프 당선되면서 사실 센티멘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서 가격적인 밸류가 많이 생겼었죠. 지금 매수하기엔 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긴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나온 어떤 그 기사를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K9, 그러니까 자주포 인도와 계약을 했다라고 나온 쪽도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아니다. 이제 본계약을 아직 체결하진 않았다. 아직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좀 약간 그 해명을 하는 기사가 좀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오늘 일단 제가 방산주가 오르는 거 보면은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인도 관련돼서 이제 K9 자주포 본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더 올라갈 본계가 안 된다 하더라도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 올라간 거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그 트럼프가 전쟁을 조기 종식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주변 국가들에서 그동안에 방산 증강 계획이 전혀 차질이 좀 없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여러 가지 기업들 얘기를 할 때 실적 때문에 떨어질 것이다.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았다. 이런 타이틀로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고 이제 발표가 나왔을 때 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왔을 때 주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수주 잔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보더라도 7조 원의 수주 잔고가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후년, 올해죠. 올해 내년까지 사실 이 실적에 대한 어떤 실망 부분을 나타낼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최종적으로 좀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넥스원이나 뭐 롯데미나 이런 기업들의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일단은 수주 잔고 그다음에 실적 여러 가지 봤을 때 사실 몇 년 4년 이상 4년 정도 기간 동안에 10배 이상 올라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적으로 부담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전고점 10월 달이 대부분 다 전고점이죠. 방산주들이 이 전고점만 뚫는다라고 하면은 위쪽 이제 매물 부담도 없고 새로운 어떤 주가가 레벨업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여기서 크게 높게 잡기는 좀 약간 힘들긴 합니다만은 시장이 좀 힘들 때 그래도 방산주, 조선주들을 포트에 좀 담아 놓는다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 그래도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만한 업종이고 종목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오늘 10% 가깝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 이 기업은 수급이 또 괜찮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소프트웨어를 이제 검증하는 기업이죠.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동안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급등력이 나왔다가 다시 주저앉고 이제 반복을 하면서 다소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만들다가 오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좀 이슈에 엮여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대다수의 매출이 일단 현대기아차에서 발생되는 이제 자동차 쪽에 이제 매출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관련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검증하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현대차와 같이 지금 개발을 했던 측면이 있어서 현대차 이제 공식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서 이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산업용으로는 이제 서비스 로봇, 그다음에 이제 국방항공 무기 체계, 철도 차량 관제 시스템, 조선해양 선박 항만 등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현재 지금 뭐 국방 쪽으로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가 나오고 있고 조선 쪽으로도 좀 핫한 이슈가 나오고 있고 로봇 쪽으로도 또 핫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해 이제 빅데이터 전문 모비젠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인수를 통해서 로봇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제 시뮬레이션 검증 사업 분야로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하겠다. 그래서 그 관련 AI 관련 이제 검증 소프트웨어를 이번에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 관련으로도 지금 이슈가 살짝 붙으면서 오늘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트럼프 집권이 이제 당선인 집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전반적으로 또 긍정적인 흐름을 좀 일정 부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슈어소프트테크가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잘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단기적으로 한 내일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경우 5,200원 정도를 터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5,200원짜리를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중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우리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대략 한 6,000원 구간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슈어 소프트테크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